안녕하세요. 오늘은 도시민박업의 후속편, 하지만 진짜 알짜배기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에어비앤비 혹은 공유 숙박업, 도시민박업을 위해서 집을 알아볼 때 알려드릴 수 있는 꿀팁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바로 위치입니다.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외국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장소 혹은 외국인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장소겠죠. 가장 대표적으로는 강남 스타일로 유명한 강남이라거나 일본이나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명동이라거나 혹은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홍대 입구역 같은 곳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홍대 입구역은 인천공항에서 공항철도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곳보다도 인기가 있는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핫한 명동, 강남, 홍대 입구역을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려고 할 때에는 그 근처는 매물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하는 방식은 어떤 것이냐? 이 주요한 역에서 한두 정거장 떨어진 곳을 생각해 보시거나 역 출구를 기준으로 도보로 5분에서 15분 정도 떨어진 위치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때 대로변이거나 혹은 역 출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을 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 관광객이 낯선 곳에 와서 숙소를 찾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한국도 낯설고 짐도 끌고 있고 게다가 숙소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숙소를 찾기 위해서 의지할 곳은 여러분들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쉬운 곳에 장소를 정하는 것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고 관광객들이 그곳을 찾는 데서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것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을 찾기 쉬우면 좋은 리뷰도 함께 덤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와 함께 하나 더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언덕입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공감을 잘 못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약간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지만 트렁크를 끌면서 백팩을 메고 낯선 곳에서 주소를 찾아다니는데 그게 한여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끔찍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덕보다는 평지에 높은 점수를 주고 숙소를 구하는 것이 좋은 숙소를 구하는 팁 중에 한 가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에 대해서 3가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하철역이나 혹은 외국인들이 잘 알고 있는 곳 주변이어야 하고, 그리고 도보로 이동하는 거리나 그리고 찾기 쉬워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언덕이 없어야 한다는 것, 요 3가지를 꼭 유념해서 숙소를 알아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팁은 바로 건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위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다면 이제 그 위치에서 어떤 건물 혹은 어떤 층에 들어갈지를 고민하셔야겠죠. 건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 뭘까요? 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인테리어에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메리트가 있는 곳은 바로 1층입니다. 선호에 따라서 탑뷰를 원하시는 분도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관리의 측면이나 여행객의 측면 모두에서 보더라도 1층의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여행객의 라이프 패턴은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패턴과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행객의 라이프 패턴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객과 일반 사람들의 생활 동선이 최대한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유리한 부분도 있고,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1층이 다른 생활하시는 분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서 층간 소음의 문제라거나 야간 소음의 문제 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층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가장 수월한 부분이 있고요. 또한 엘리베이터가 없이 만약에 입주하신다고 하실 때 최대 높이는 한 2층, 3층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이상은 거의 예약이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건물을 보실 때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세대수가 작은 것이 유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주하시는 분의 생활 패턴과 여행하시는 분의 생활 패턴은 전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등록할 때부터 사실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세대수가 작은 건물에 입주를 하시는 것이 여러분이 관리하시는데도 용이할 것이고, 실제 여행객 입장에서도 다른 사람들 신경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여행에서 이용을 하는데도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3번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격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격의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가격은 그 사람이 보는 집의 형태나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팁은 바로 가격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죠. 한 층을 임대하려고 하는데 그 한 층에 외국인이 쓸 수 있는 방이 3개,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월세를 한 150 정도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한 방당 단가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죠. 당연히 전기세, 가스비 이런 것들이 더해져야 될 것이고요. 이렇게 더해진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방당 단가가 50만 원짜리였을 때 한 55만 원 정도 보면 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55만 원을 한 달에 4주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일주일로 나눠서 55를 4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주말과 주중을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의 방의 가격과 주중의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55만 원이 4주로 나누어서 한 주에 그것을 할당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찾아보느냐, 바로 에어비앤비 같은 데 들어가서 유사한 위치에 유사한 유형의 방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 이것들이 얼마에 팔리고 있고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가격의 월세를 내가 임대를 하게 되면 이 정도 여행객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방 단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제 지인이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라고 해서 같이 많이 알아보러 다녔는데요. 당시에는 코로나 사태가 터질지 몰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유 숙박업, 도시 민박업 혹은 에어비앤비를 위해서 방을 많이 알아보러 다녔는지 월세가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발을 들이지 않았는데, 저희가 놀랐던 부분은 그렇게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다 임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수적으로 보긴 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터졌고 그분들은 제 생각에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고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부분을 고려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월세가 오르고 그 월세에 따라서 저희는 방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행객들의 주머니가 넉넉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행객의 주머니는 여행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월세에 따라서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기존에 있는 여행 시장에서 바뀌어진 트렌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는 에어비앤비나 도시 민박업 혹은 공유 숙박업을 하실 때 의외로 생각보다 품을 많이 드리게 됩니다. 고객들과 소통하는 부분에서 많은 품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리뷰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월세가 높아서 제대로 된 수지타산을 못 뽑아내게 되면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은 집주인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적당히 고려를 해서 시장의 가격에 맞추어서 움직여야지만이 시장 자체도 왜곡되지가 않고 저희가 열심히 일한 부분에서도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도시민박업 혹은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을 하시려고 할 때, 그리고 그때 집을 구하려고 할 때 어떤 팁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이걸 실제로 운영을 할 때 규제를 받는 부분, 실제로 등록을 할 때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